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마두로 경호원의 충격 증언. 우리는 미군의 외계 무기에 당했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쑥대밭으로 만든 1등 공신 미국 그라울러.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마두로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경호원의 증언입니다. 매우 인상 깊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 등 다른 라틴 아메리카 반미 국가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김정은 역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충성했던 베네수엘라 경호원의 다음 증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하며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뀐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마두로에게 충성했던 최측근 경호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전 당일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레이더 시스템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두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은 드론들이 우리 진지 위를 날아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요 공격은 어땠습니까? 경호원, 드론들이 나타난 후 헬리콥터 몇 대가 도착했는데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겨우 8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병사들이 내려왔지만 그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2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으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외계인 같았습니다. 기자, 그리고 전투가 시작됐나요? 경호원, 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일방적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우리 경호원들은 수백 명이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병사들, 그들은 엄청난 정확도와 속도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마치 병사 한 명이 1분당 300발쯤 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기자, 그럼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어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경호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미군 병사들, 그들이 갑자기 뭔가를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사했는데 아주 강력한 음파 같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호원들 모두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군 병사들은 외계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도 또 어디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기자, 그럼 동료들은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경호원, 전혀요. 전혀. 그 20명의 미군 병사들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우리 수백 명의 경호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첨단 기술력, 그들의 무기에 맞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맹세컨대 태어나서 그런 최첨단 무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파 무기인지 뭔지 모를 공격을 받고 나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외계 무기에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기자, 그럼 영내의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맞서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호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목격한 일 때문에 다시는 미국과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공격 대상에 그 목록에 올렸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원,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미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우리가 겪은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모두가 미국에 맞서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이 유저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드론들이 1차 공격하고 그다음에 음파, 이 미국의 펄스탄 같은 이 음파 무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제대로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외계인 같았다라는 충격 증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지요. 그라울러의 위력, 베네수엘라 방공망, 순식간에 쑥대밭 만든 마두로 축출 작전의 1등 공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밤 하늘은 불꽃 튀는 교전 대신 기묘한 정적과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하기 위해 투입한 150여 대의 군용기 중 선봉에 선 것은 폭탄이 아닌 전파를 쏘는 공격기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눈과 귀를 멀게 하라. 제퍼스 부대의 기습.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일 작전의 시작과 함께 미 해군 제138 전자전 공격 비행대대 일명 제퍼스 소속의 그라울러들이 베네수엘라 영공에 진입했다며 이들은 보잉 FA-18F 슈퍼 호넷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라울러는 날개와 동체 아래 장착된 대형 포드에서 강력한 방해 전파를 발사하며 베네수엘라 군 그들이 자랑하던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더 화면은 순식간에 가짜 신호로 뒤덮이거나 하얀 노이즈로 가득 찼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라울러는 적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 분석한 뒤 이를 역으로 복제해 보내 레이더 상에 수십 대의 가짜 비행기가 나타나게 하는 고스트 전술까지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제 S-300의 몰락, 소련제 방공망의 한계,
베네수엘라는 약 12기의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중국제 최신 레이더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군의 입체적인 전자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며 그라울러가 뜨자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닉 커닝햄 국방 전문가는 월스트리트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구소련 및 러시아제의 노후화된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며 지난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전자전 능력 앞에는 S-300이 그냥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라울러는 단순히 방해 전파만 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 끝까지 저항하던 베네수엘라 군의 눈 레이더를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라울러는 이번 작전에서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던 방공망을 송두리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스텔스와 전자전의 협공, 완벽한 구멍 뚫기. 그라울러가 방공망에 전자적 구멍을 내자 그 사이로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들이 소리 없이 파고 들었습니다. 특히 F-35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라울러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베네수엘라 지부의 통신망을 마비시켰고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레이더가 먹통이 된 충격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군 지휘부는 서로 연락조차 취하지 못했고 그 사이 미 육군 델타 포수를 태운 헬기들이 마두로의 거처에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고 마두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중동에서의 대테러전 당시 전자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잼밍, 교란과 하이마스, 신호방해 등이 승패의 관건이 되면서 전자전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는 분석입니다. 프랭크 켄달 전 미 공군 장관은 월스트리트 인터뷰에서 전자전은 전투기나 군함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크라에서 보듯 현대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라울러의 차세대 전자전 포드 업데이트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끝으로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의 1등 공신은 그라울러가 맞으며 이 그라울러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